the people counting, staring at their clocks, and you can see the children holding out their breath. Oh yeah. Oh, corks and bottles ready to pop out. Oh, no more crying. We are knocking out another year of new loves, broken hearts and crazy, crazy rides. 안녕하세요, 폴 월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아내와 일주일간 다녀온 홋카이도 여행기를 조금씩 공유하겠습니다. 한국의 무더위를 피해 그나마 서늘한 홋카이도에서 일주일간 지겹도록 먹고 마시고 왔으니 이번 시리즈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 먹방이 시작됩니다. 바로 에비소바 이치겐. 삿포로에서 유명한 새우라면을 파는 집이에요. 국제선에서 내려 국내선 터미널로 5분 정도 걸어가면 시내의 유명 맛집들을 많이 모아둔 식당가가 나옵니다. 특히 여긴 라멘 골목인데 삿포로에서 가장 인기 많은 라멘집 중 하나인 이치겐에 줄을 섰습니다. 한 20분 기다리며 미리 주문도 하고 복작복작한 내부로 입장했어요. 여긴 새우탕을 한 10배 농축한 맛의 진한 새우라면이 일품인데요. 소금, 된장, 간장 중에 된장과 간장을 하나씩 시켰습니다. 돈코츠 베이스의 진한 고기 국물에 더 진한 새우 국물까지. 삿포로에서 확실하건대 처음 한 입이 가장 맛있는 라면은 여기입니다. 시내에서 1시간 기다려서 먹은 적도 있는데 공항에서 먹으니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 간장 베이스가 너무 맛있었어요. 진한 꽃게탕 같은 국물이랄까. 입국날이나 출국날에 공항에서 남는 시간 여기서 보내시면 딱입니다. 참고로 돈키호테에서 파는 에비소바 밀키트도 정말 맛있으니 꼭 사오세요. 저희는 신치토세 공항에서 바로 홋카이도의 최남단 도시인 하코다테로 출발합니다. 기차로 3시간이 넘게 걸리는 대장정인데 바다를 끼고 달리는 기차와 첫날의 여행 설레임으로 전혀 지루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저런 활화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코다테는 홋카이도 항구 도시로 특유의 서양적인 감성이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하코다테에서 소개할 첫 번째 식당에 왔어요. 여긴 홋카이도에서 가장 유명한 스키야키집, 바로 스키야키 아사리 혼텐입니다. 1901년에 이 자리, 이 건물에서 오픈하여 120년이 넘게 장사하고 있는 명점이에요. 11시에 전화로 예약을 해뒀는데 신발장에까지 이름을 적어두셨더라고요. 2층이 테이블이 있는 곳인데 일본 시골의 할머니 댁에 방문한 느낌입니다. 오래된 식당이라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없는 점과 부분 좌식 테이블이 남아있는 건 약간의 단점이기는 했어요. 다행히 저희는 의자 자리를 주셨어요. 계란과 절인 야채가 나오고 점심 코스 메뉴가 와규의 등급에 따라 3,500엔부터 6,000엔까지 다양합니다. 저희는 최고급 A5 와규 등심인 5,600엔 코스를 주문했어요. 마블링이 엄청나죠? 성냥으로 불을 붙여주시고 야채가 듬뿍 담긴 접시에서 소 기름으로 먼저 코팅해 주십니다. 곤약으로 만든 면을 먼저 풀어주시고 그리고 버섯과 야채들도 마저 올려주십니다. 구운 부드러운 두부도 올라가고요. 그 위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와규의 꽃등심으로 덮어주시고요.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육수와 감칠맛이 넘치는 특제 스키야키 소스로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한여름이라 더워서 찝찝했지만 배가 너무 고픈데 기다리는 저 잠깐이 정말 설레었습니다. 고기 아름다운 것 좀 보세요. 찍어 먹을 계란을 풀어주고 어느덧 부드럽게 익은 고기를 하나 건져서 고소한 계란에 찍어 먹으면 완전 극락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고기가 녹아 없어져요. 대존맛. 저 부드러운 두부도 고소하니 맛있고 특히나 이 칼로리도 적은데 꼬들꼬들하게 맛있게 익은 곤약도 최고였어요. 이거 칼로리 적은 거 맞죠? 먹기 편하게 다 말아주십니다.
남은 고기도 마저 넣었고요. 식사에는 면과 밥이 있는데 하나씩 주문해서 같이 먹었습니다. 잘 지은 흰밥도 좋았지만 소스에 익혀 먹는 면이 대존 맛이었어요. 마무리 디저트로는 유자 아이스크림과 호지차. 120년이 넘은 식당에서의 한 끼라니 정말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코다테에 방문하신다면 꼭 예약하고 다녀오세요. 하코다테는 택시 기본 요금이 600엔이더라고요. 삿포로보다 약간 싼? 그래서 자주 타게 됐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를 위해 방문한 곳은 멋진 언덕 위에 위치한 프렌치 레스토랑 메종 후지아입니다. 삿포로의 꼬뜨도르나 방퀻이라는 레스토랑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하코다테에 오픈한 모던한 프렌치 레스토랑입니다. 택시가 도착하니 매니저님이 나오셔서 반겨주십니다. 1층에는 화려한 응접실이 있고 저 엘리베이터로 2층으로 올라갑니다. 건물 외관처럼 밝은 흰색으로 깔끔한 인테리어의 높은 층고가 멋진 곳입니다. 저희 자리는 언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뷰의 테이블이었습니다. 이건 전화 예약 시에 미리 주문해둔 15,000엔 코스 메뉴이고요. 이건 잔술 메뉴판인데 이전엔 있던 그랑 와인 페어링은 이제는 없어졌다네요. 그리고 이건 와인 리스트. 여러 프랑스 와인들로 가득 찬 리스트인데 군데군데 재미있는 올드 빈티지 와인들이 많아 읽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대박 꼭 먹어야 되는 와인 이런 거는 다 팔 리가 없더라고요. 콜키지가 괜찮으니 콜키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는 도멘 르플레이브의 마콩 2010년 빈티지를 주문했습니다. 보통 프랑스에서 잔와인으로 최근 빈티지를 많이 쓰던데 2010년 올빈이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영하고 프레시한 상태였어요. 첫 아뮤즈는 바삭한 콘 안에 참치와 아보카도 크림. 새콤하고 상큼한 게 스타트로 좋았습니다. 다음 아뮤즈는 구제흐. 꼬릿한 치즈가 들어있는 바삭하게 구운 따뜻한 슈예요. 이것도 프렌치에서 종종 나오는데 늘 그 감칠맛이 참 좋습니다. 바삭하게 먹었어요. 마지막 아뮤즈는 홋카이도산 옥수수를 이용한 따뜻한 수프였어요. 삿포로에 있는 몰리에르의 우엉 수프처럼 진한 감칠맛과 달달한 옥수수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갓 구워낸 맛있는 바게트가 나오고요. 재밌게도 여기는 이 식당에서 직접 만든 빠떼 스틱이 나왔어요. 돼지로 만든 거. 저렇게 돌려서 밀면은 이제 안에 이렇게 빠떼가 녹아서 들어있습니다. 조금 덜어서 빵에 얹어 먹었어요. 고소한 북해도산 가염 버터도 맛있어서 빵이 나오자마자 다 먹었더니 하나 더 주셨습니다. 다음 요리는 아나고 덴푸라. 얇은 프로슈토로 감싼 부드러운 바다장어를 바삭하게 튀겨내 새콤한 과일 소스와 절인 오이를 얹어주셨어요. 오이를 싫어하는 저는 오이는 빼고 주셨고요. 부드럽고 고소한 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건 털게살과 내장을 이용한 소스로 만든 차가운 파스타였어요. 딱 상상하는 그 진한 내장 맛이에요. 요즘 요리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게 차가운데도 진한 게 맛이 아주 깊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역시 홋카이도 하면 게죠. 저는 맛있어서 조금씩 아껴 먹었어요. 이번 요리는 아유, 은어입니다. 여름에 제철인 생선인데 영어로는 스윗피쉬더라고요. 수박향이 나서 그런가. 프렌치에서 나올 줄은 몰랐는데 대놓고 수박으로 만든 소스를 부어줬습니다. 저는 일식에서 은어 대가리도 잘 먹는데 여긴 호박꽃으로 귀엽게 얼굴을 가려놨더라고요. 재미있는 요리였습니다. 이날 생선 메인은 광어입니다. 두툼한 광어를 지느러미살이 있는 부위까지 바삭하고 촉촉하게 팬프라잉했고
옆에는 에다마메와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새우로 만든 비스크 소스까지. 저 엔가와 부분이 정말 미쳤습니다. 살도 너무 두툼해서 좋았고요. 고소하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미트 메인 전에 글라스로 피노누아를 한 잔 주문했어요. 본 적은 있지만 시음은 처음인 집인데 홀클로스터의 매력이 잘 느껴지는 맛있는 피노누아였습니다. 가성비가 괜찮아서 좀 사볼까 싶었습니다. 미트 메인은 돼지와 사슴 중에 사슴을 선택했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사슴을 먹어보겠어요. 그리고 달달한 푸케도 감자로 만든 그라탕. 이것도 몰리에르에서 메인에 똑같이 나왔었다고 하니 맞다고 사스가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자가 정말 달아서 진짜 맛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더 받으세요. 사슴 위에 소스는 트러플 소스. 고기 색이 진해서 게이미한 육향이 셀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그렇진 않더라고요. 부드럽고 진한 맛이 좋았습니다. 이제 빵가루를 치워주시고 디저트가 나옵니다. 이날은 디제스티프로 꼬냑이 땡겨 주문을 위해 요청드렸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궁금했지만 한 번도 못 마셔봤던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 사과와 배로 만든 증류주인 깔바도스가 있어 꼬냑과 한 잔씩 주문했어요. 부르고뉴산 마르도 있었고요. 깔바도스는 기본적으로 사과를 증류해서 만드는 일종의 브랜디예요. 프랑스에서 요리나 디저트에 자주 들어가는 술입니다. 이날은 르몰통이라는 대중적인 생산자의 15년산을 마셨고요. 그리고 폴지로의 25년산 꼬냑도 한 잔 했어요. 확실히 저는 위스키보단 브랜디가 더 입맛에 맞더라고요. 디저트로는 복숭아 슬러시와 아이스크림. 새콤달콤하니 시원한 게 아주 좋았습니다. 술이 좀 깨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같이 마실 에스프레소도 한 잔 주문했고요. 이건 알록달록하게 같이 나오는 조그만한 마카롱들. 저녁이라 와이프는 카페인이 적은 차를 주문했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마지막 손님이 되었네요. 평일이라 그런가 가족 단위로 어린아이들도 많은 손님들이 많이 와서 금방금방 식사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가족 식사로는 고깃집이나 횟집만 갔었는데 이 프렌치 요리를 아주 가깝게 편하게 대하는 일본의 문화가 참 부러웠습니다. 메종 후지야는 타베로그 4점이 넘는 하코다테 2개의 식당 중 하나인데 과연 그 퀄리티와 서비스, 만족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와인 리스트가 약간 부실한 것 같아서 3,300엔인가의 콜키지로 가져가서 한 병 마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7시 하코다테의 아침 시장에 방문했습니다. 카이센동을 먹으러. 시장 거리에 꽤나 깔끔한 외관의 식당이 있어 선택했는데 삿포로 니조 시장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격이라 놀랐습니다. 저희는 기다리지 않고 테라스 좌석에 앉았는데 운이 좋았는지 앉자마자 바로 저희 뒤로 줄을 서시더라고요. 아침 7시지만 모닝커피 대신 삿포로 클래식을 한 병 주문했어요. 전 삿포로 클래식은 좀 밍밍해서 프리미엄 몰츠를 더 선호합니다만 아침에 가볍게 한잔하긴 참 좋았습니다. 제가 주문한 이꾸라와 우니 가리비 세트. 여기는 장국이 무료고요. 한 그릇에 2,800엔이었어요. 정말 영롱하니 맛있게 생겼죠. 선택장의 와이프는 모두 들어있는 모듬을 시켰는데요. 가격은 역시 2,800엔. 근데 시키고 보니 저도 모듬 시킬 걸 그랬나 싶게 다양하고 푸짐하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뺏어 먹었습니다. 깔끔하게 비우고 계산하고 아침 시장을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홋카이도는 저 주황색 멜론이 참 맛있습니다. 유바리 지역 것이 특히 유명한데 저 주황색이라고 다 유바리 멜론은 아닌 거고요. 여기는 큼직한 저 한 조각이 500엔이라 디저트로 달달하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카이도 바로 옆집이 아침 시장에서 생선구이와 카이센동으로 유명한 키쿠요 식당이었어요. 생선 굽는 냄새가 미쳤습니다. 여기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희는 하코다테역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은 조금 멀리 가야 되거든요. 하코다테역에서 40분마다 있는 버스를 타고 북쪽의 고류카쿠를 넘어 30분 정도 달려가면 있을 오늘의 목적지. 제가 하코다테에 온 이유인 집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 에노테카 라 리콜마.
타베로그 4.19점으로 하코다테 1위인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여기는 정말 올릴까 말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부부 두 분이서 운영하는 작은 식당으로 테이블은 2~3개뿐이며 저녁 한타임 코스를 6시 반에 일괄적으로 시작합니다. 2인 자리는 한 달 전, 4인 자리는 2달 전부터 테이블 체크로 예약이 가능하고요. 와인 리스트고 여기서 귀한 와인들을 발견해서 주문했습니다. 루아르 슈낭블랑 생산자 중 최근 높은 주가를 달리고 있는 히샤르후아의 몽베노 2015 빈티지입니다. 궁금했던 와인이었는데 고심 끝에 결정했어요. 슈낭블랑 치고 굉장히 날카로운 산도와 짭조름한 미네랄리티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초반에는 내추럴 생산자답게 약간은 콤콤한 누룽지 같은 향도 조금 올라왔고요. 맛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북해도산 토마토로 만든 시원한 토마토 수프가 나왔습니다. 스페인의 가스파초 같은 거죠. 토마토 맛이 굉장히 진하고 감칠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되는 저희의 레드와인. 쓰고 싶은 잔을 여러가지 보여주시며 고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다음은 기타줄 같은 도구로 굵직하게 뽑아낸 키타라 생면과 향긋한 올리브오일, 북해도산 우니가 듬뿍 올라간 냉파스타입니다. 와, 저 우니 양 좀 보세요. 정말 굉장히 단순한 요리인데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진짜 최고. 드디어 레드와인. 장 이브 비조의 본로만의 2015 빈티지입니다. 최고의 본로만의 생산자의 와인을 여기서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최고의 생산자의 최고의 빈티지답게 향이 정말 미쳤습니다. 우아한 홀클러스터 피노누아 특유의 동양적인 한약재 향부터 꽃향기의 향수와 새코로움한 과실향까지 말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아름다운 향이 가득했어요. 다음 요리는 참치 등살. 아까미를 돈가스 튀기듯이 얇은 튀김옷을 입혀 가볍게 겉만 튀겨낸 요리였어요. 밑에는 진하고 새콤한 토마토 맛이 좋았던 토마토 소스가 있었고요. 저 쫀득한 젤리 같은 아까미를 고소한 튀김옷을 입혀 새콤한 소스에 찍어 먹으니 최고였습니다. 요리가 정말 미쳤습니다, 여기. 그리고 직접 만든 포카치아와 버터, 올리브오일까지 나왔고요. 올리브오일도 향긋하니 참 좋았습니다. 이건 안하고 덴뿌라 위에 새콤한 비트절임을 올린 요리입니다. 후지야에서 먹은 것과 비슷했어요. 폭사악한 장어튀김과 새콤한 비트. 최고죠. 행복하게 와인을 홀짝거리다 보니 어느덧 화이트가 벌써 마지막 잔이었어요. 이렇게 아쉬울 수가. 다음은 내장 소스를 듬뿍 얹은 큼지막한 전복 요리. 딱 눈에 보이는 그 맛인데 고소한 전복을 어찌나 부드럽게 잘 익혔던지. 이런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리는 게 일본이나 이태리 요리 모두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 아닐까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디시였어요. 그리고 이날은 정말 귀한 와인들을 운 좋게 만나 하코다테 오길 잘했다 싶었고요. 다음은 표고버섯 리조또. 알덴테로 꼬득하게 익힌 쌀알 사이에 진한 맛의 버섯들이 섞여 정말 맛있었어요. 감탄하면서 먹었습니다. 향도 그렇고. 아내분께서 이렇게 번역기를 통해 요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귀한 표고버섯이라네요. 아직도 코스가 한참 남았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 식당은 무조건 다시 갈 겁니다. 요리나 와인이나 정말 최고예요. 다음은 털게 파스타. 살짝 걸쭉한 토마토 소스에 게살과 내장을 넣어 고소하게 만든 기가 막히게 맛있는 파스타였어요. 면의 익힘 정도도 끝내줬고요. 아직도 진짜 맛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100g의 거대한 와규 등심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쉐어 아니고 인당 나왔습니다. 스팸을 구운 것 같은 맛있는 향이 진동을 했고 어린 옥수수와 바삭하게 씌어있는 등심, 안쪽은 고르게 잘 익어 정말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기고 온 게 정말 후회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디저트까지 먹고 코스가 끝납니다. 17,000엔 정도였어요, 인당.
와인 2병을 제가 거의 다 마셔서 이날은 취기가 많이 올라 택시 타고 귀가했습니다. 요리를 기대하고 왔는데 와인까지 정말 훌륭했던 하코다테 최고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위치가 좀 많이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꼭 다시 그리고 자주 갈 겁니다. Spend the morning baking cakes with the glowing of our love. On time, the sun always rises on time. Never a moment behind. Perfectly always on time.